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1일이고요.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드디어 공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공관위원들의 면모를 밝혔습니다. 이철규 의원 등 9명이라고 하는데요. 외부 인사 6명 중 4명은 1970년대 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산에서 발표했다라는 게 또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아니라 제1의 관문으로서 부산의 면모를 갖다가 드러내준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부산 방문에서 강력한 팬덤이 형성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공관위원 9명의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2대 총선 공천 심사를 주도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공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외부위원 6명과 당내 위원 3명 등 총 10명으로 꾸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겸 4.10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인선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앞서 내정한 정영환 위원장이 맡고요. 그리고 강릉고 고려대를 졸업한 뒤 판사로 활동을 했던 정영환 위원장은 고려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관위에는 외부위원 6명이 합류했는데요. 법조인과 의사 등 전문직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외부위원 6명 중 4명이 1970년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979년생인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일준 법무법인 KDH 대표 변호사 66년생입니다. 윤승주 고려대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1970년생이고요. 전종학 대표 변리사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소속입니다. 전종학 변리사는 1970년생입니다. 그리고 전혜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는 1975년생이죠. 그리고 황형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코리아의 대표 파트너인 황형준 대표는 1968년생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BCG 코리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컨설팅 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내 위원 3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종성 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비례대표 의원이죠. 포함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부산에서 개최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 부산에서 우리의 4.10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공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딴 데도 아니고 부산에서 발표했다는 것, 이거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요. 부산, 결국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서 국민의힘이 한석도 내주지 않고 승리하겠다. 특히 이재명의 똥볼로 인해서 민주당이 부산, 경남에서의 표를 100만 표는 잃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확실하게 마무리 딱 찍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의 5선 조경태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부산 방문을 통해서 강력한 한동훈 팬덤이 형성된 느낌을 받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들과 그리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양지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것에 대해 내려오는 것은 자유지만은 쉽게 안착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경선은
다른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요. 한동훈 비대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바로 불공정 공천에 대한 시비거리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공정 공천에 대한 시비거리가 있을 수가 없는 멤버들로 공천관리위원들을 구성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정한 공천, 투명한 공천을 통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천 시스템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민의식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아무나 낙하산 갖고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이재명 서울 이송과 관련해서 언급을 상당히 자제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정치적 의식이 상당히 절제되고 수준이 높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부산 방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엑스포 유치 실패가 우리가 다시 도전하자는 희망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간담회를 통해 부산의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산업은행법 개정, 북한 재개발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라면서 희망적인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부산 방문 당시 분위기에 대해서 스타급 연예인들이 다니면 굉장히 주의 반응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으로 크고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경태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을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저희 사하 구민들께서는 정당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저를 뽑아준 게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우리 경태라면서 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저 역시 아직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조경태 의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핵심은 한동훈의 팬덤, 인기 많은 연예인보다 훨씬 단단하고 큰 팬덤을 보유한 것 같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모 연예인이랑 비교했다가 엄청나게 또 많은 분들이 꾸짖어 주셨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웬만한 연예인은 저리 가라? 아니, 어떤 연예인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비할 수 있는 인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응축돼 있는 팬덤이 국민의힘으로 쫙 뻗어나가가지고 총선 승리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영환 공감위원장과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9명의 명단, 결국 총선 승리는 공천 승리 아니겠습니까? 공천을 잘해서 총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쫙 새로이 나도록, 우리가 손잡고 같이 가면은 길이 되니까요. 새로운 길이 나도록 우리 동료 시민들이 앞장서서 국민의힘 칭찬도 하고 또 비판할 일 있으면 비판도 해가면서 총선에서 완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정리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